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뇌가 자는 동안 장기들도 잠을 자기 때문에 장기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아침 공복에 먹으면 간 건강과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20대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어 실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음식인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자연위생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약과 수술을 주로 하는 현대의학의 의문을 품으며 자연위생학이라는 건강 이론을 만들었으며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자연위생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며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위생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몸의 리듬입니다. 우리의 몸은 섭취주기, 동화주기, 배출주기가 따로 있어서 이 리듬에 맞는 적절한 식사법을 실천해야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 알고 싶으니 배출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배출주기는 비움의 시간, 즉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간 건강과 만성 피로를 좌우합니다. 배출주기에 식사를 할 경우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으나 배출주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출주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과일이 최고의 식사입니다. 과일을 듣고서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 살이 찐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밥은 먹으면서 과일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일은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지수만으로 비교를 해봐도 백미와 흰빵의 경우 당지수가 80 이상이지만 사과, 포도 등의 과일은 50이 넘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고 살이 찐다라는 이야기는 밥을 먹고 식후에 또 과일을 먹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일은 아침 공복 소화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소화시키는데 소화효소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효소를 더 공급해 몸의 배설 기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달리 배출 주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해 간 건강에 정말 좋아 만성 피로를 빠르게 해결해주며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해서 독소 배출과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뇌와 심장은 위와 간에서 만든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위와 간이 건강해야 만성 피로부터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아침 공복 과일입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는 밥이 아니라 과일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TV를 보다 보면 의사들이 아침밥을 꼭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밤새 떨어진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밥이 아닌 과일을 통해서도 당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과일은 해독까지 도와주므로 훨씬 유익한 것이죠. 아침에는 몸이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드시고 30분 정도 후에 아침으로 제철과일 약 500g 정도를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일을 다른 음식과 섞어 먹지 마시고 단독으로 드셔야 하며 채소는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 종류의 과일로 먹어도 좋으며 저는 여러 가지 과일의 색을 보면 기분도 좋고 먹는 즐거움도 생겨 사과 반쪽 정도는 항상 먹고 나머지는 먹고 싶은 과일이나 제철과일 두세 가지 정도를 섞어서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사과를 주로 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과일을 찾아 추가하다 보면 본인만의 계절별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경우에는 물과 과일 통째를 1대1로 섞어서 갈아 마시는 게 좋으며 과일을 착즙하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2주 정도 지속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3주 정도 지속하면 체중이 줄고 뱃살과 옆구리 지방이 확 줄어듭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독소를 배출하고 해독하여 전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니 혈압, 혈당, 두통, 변비 등의 생활습관병 등의 증상이 개선이 되고 체중 감소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점심, 저녁을 엉망진창으로 드시면 안 되겠죠. 다른 시간대의 식사는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고 30분 정도 후에 과일식을 하면 좋은데 이때 물 대신 레몬수를 드셔도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비타민C, 에리오시트린 등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상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며 특히 간 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활성산소와 간의 독소를 해결해주며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간, 신장 결석 등을 예방해줍니다. 매일 아침 레몬수를 먹는 것만으로도 몸을 알칼리화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경우 신맛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은 그 자체로 산성이지만 섭취 후 소화되고 분해되어 알칼리성 성분을 많이 남기므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산과 염기의 균형이 깨지면 즉 체액의 산성화가 일어나면 물질 대사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액을 약알칼리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레몬수를 처음 드실 때는 물 1.5리터의 레몬 1개 정도를 사용해 보시고 원하는 농도에 따라 양을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몬은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을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은 이유는 껍질이 다양한 효능을 주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사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며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껍질을 벗겨내고 즙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말려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실 때 속이 너무 쓰리거나 식도염, 위염 등의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며 마신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물로 헹구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인류학자 앨런 워커 박사에 의하면 1200만 년 전부터 인류는 주로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밥, 빵, 고기 위주로 식사가 바뀌며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질병의 종류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가 되어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게 되어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자연위생학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먹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일이 있죠. 개인의 차가 당연히 있겠지만 영상을 보고 실천하는 누군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건강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